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예입니다. 오늘은 그 일본의 에도 막부 초기에 활약했었던 검술가 미야모토 무사시의 일화를 나눠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굉장히 독특한 미술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셨고 마른 체구에다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빛을 가지신 분이셨죠. 무엇보다도 이 머리카락이 반백발의 그 회색이었는데 그 웨이브진 머리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충 쓸어 넘기신 그 모습이 아주 흡사 그 일본의 총리 대신이었던 고이즈미 주니치로 그 총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이셨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굉장히 짓궂게 고이즈미라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기 첫 번째 미술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첫 수업 시간에 이분이 분필을 주시더니 그 칠판에다가 거침없이 이 직선을 그리시면서 그 선들을 교차시키시면서 뭔가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각이 많은 별을 그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직선들을 막 교차시켜서 그리다 보니까 그게 장미꽃이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 장미 꽃송이를 그린다고 하면은 그 꽃잎이 이렇게 겹겹이로 이렇게 그 한 겹 한 겹 쌓여져 있는 거를 이제 그려서 그 장미 꽃송이를 그릴 텐데 그 직선들을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그리다 보니까 그 장미꽃이 이렇게 완성된 걸 보고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매끈한 그 줄기까지 싹 그리시고 나서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의 검술가였던 그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그 일본의 유명한 검술가라고 한다면은 검성이라고 불린 가미이즈미 노부스나라든지 아니면은 스가하라 보쿠텐, 야규 세키슈사이 뭐 이런 유명한 거무들이 있죠. 하지만 이 대중들에게 인기로구나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가 많은 그런 검술가로는 역시나 미야모토 무사시가 제일 유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미야모토 무사시와 장미 이야기에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 13세 때 생애 첫 번째 진검승부를 벌여서 상대를 죽이고 일생 동안에 총 60여 차례 진검승부를 벌여서 전승을 거둔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이 검술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심오해져서 그 유명한 오륜서라고 하는 저서까지 남기죠. 그런데 이 젊었을 때는 역시나 굉장히 혈기왕성해서 객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당시에 최고의 거모였던 그 유명한 야교 신가케류의 창시자였던 야교 무네요시. 이제 보통은 이제 야교 세키슈사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도전을 신청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본에는 무수히 많은 그 검술 유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검술 스승이 있고 그 제자들이 있어서 유파를 만들어서 서로 니네가 잘났네 우리가 잘났네 하면서 이제 대결을 벌여서 소위 이제 그 도장 깨기라고 하는 이제 그걸 하면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하룻강아지 같은 어리고 젊은 혈기만 왕성한 무사시가 당시에 최고의 이름난 초고수 그 거모였던 세키슈사이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키슈사이가 병을 핑계로 회피하면서 이 무사시를 만나주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이 하인을 대신시켜서 무사시에게 전합니다. 자기가 병에 걸려서 도저히 이 대결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장미꽃 한 송이를 종이에다가 싹 싸가지고서 전합니다. 이게 원래는 장미꽃이 아니라 작약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하인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 무사시가 그 장미꽃을 싹 이렇게 살펴보다가 갑자기 쩌릿 하면서 그냥 이 등골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이죠.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서 마이리 마시다 하고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 내가 하룻강아지였구나,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인정하고서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수행에 정진하고 나서 나중에 마침내 최고의 거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무사시가 그 장미꽃을 보고서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 미술 선생님께서 이제 퀴즈를 내니까 학생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답을 내봤죠. 그런데 아무도 이 정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 장미 꽃송이에 이제 주목을 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한 거죠. 그런데 정답은 바로 이 장미 꽃송이 그 줄기에 베어진 그 단면에 그 정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세키슈사이가 이 장미꽃을 보낼 때 그 싱싱하게 이 살아있는 그 장미꽃을 칼로 싹 베어가지고서 종이에 싸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무사시가 이 장미꽃을 싹 살펴보는데 이 꽃송이를 이제 보고 그 줄기를 싹 보다가 이제 그 베어진 단면을 싹 보게 되니까 그 단면이 그냥 뭐 찌그러지거나 뭉개진 것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그렇게 싹 결싹이 되어 있던 거죠. 이 단면은 도저히 이거는 보통의 검술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신기가 될 그 검술로서만 뵐 수 있는 단면이다 라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세키슈사이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 이 정도야, 응? 까불면 죽어,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였던 것이죠. 이 미술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는 그 장미에 베어진 그 단면만 봐도 상대방의 검술 실력을 알 수 있듯이 이 미술에서도 그 선을 긋는 것만 봐도 그 미술 실력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첫 번째 미술 수업으로 연필로 선을 긋는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술뿐만 아니라 이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죠. 이 글씨 쓰는 것만 봐도, 걷는 것만 봐도, 이 젓가락질하는 것만 봐도 사람을 가늠할 수 있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죠. 위험하게 일반화에 오르라든지 확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계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사시에게 장미 한 송이를 싹 베어보낸 그 세키슈사이처럼, 그리고 그 뜻을 알아차린 무사시처럼 어떤 신호를, 그 시그널을 싹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감지했다. 이렇게 서로 그 주파수가 통하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 세키슈사이의 뜻을 알아차린 무사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특별한 그런 깨달음과 배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무사시와 장미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선을 그리는 이 첫 번째 미술 수업 시간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켄트지에다가 자유롭게 선을 그려서 이제 그것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학생들은 그냥 막 이 스냅을 이용해서 2B연필, 4B연필 가지고서 막 선을 그려가지고서 제출했죠.
그런데 저는 뭔 생각이었는지 그 공작새인지 꿩인지 닭인지 이렇게 막 깃털이 화려한 새를 한 마리 싹 그려가지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미술 선생님이 공지를 하셨죠.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곧 그림이다. 나는 선을 그리라고 했지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는 안 했다. 그림을 그린 학생에게는 최고점을 줬고 이 선만 그린 학생들은 그 뒤로 차점을 줬다. 그렇게 저는 더군다나 반장이었는데다가 이 미술 선생님과 아주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오륜서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놈의 찌오쿠, 미놈의 요아쿠. 관의 눈은 강하게, 견의 눈은 약하게. 이 단순하게 이 사물의 표면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대국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의 심중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의 눈이 아니라 관의 눈으로. 살면서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견의 눈이 아니라 관의 눈으로 봐봅시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회가 되고 승리가 되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것이고 새로운 우정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사랑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배움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쉽게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